시작하자. 논문 제목은 대역 하이퍼 스펙트럼 영상과 유효적산 온도를 이용한 배추의 수량 예측입니다. 초록 부분에서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재배된 배추 결구형과 비결구형을 대상으로 수량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이퍼스펙트럼 영상 반사율 데이터를 각각 10나노미터, 25나노미터, 50나노미터의 FWHM 단위로 병합하였습니다. 시기별로 다른 영상 간의 반사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밴드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단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수량 예측에 유의미한 핵심 밴드 비율을 선별하였습니다. 이 밴드 비율들을 바탕으로 배추 전체 및 각 품종에 대해 수량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고 유효적산 온도를 독립 변수로 추가하여 모델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모델에서 유효적산 온도를 포함했을 때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전체 품종에 대해 R스퀘어는 0.8 이상, 평균 제곱근 편차 RMSE는 식물당 694g, RE는 28.3%보다 이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우선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품종 구분 없이 배추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영상 분석 과정에서 품종 분류라는 전처리 작업 없이 넓은 지역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먼저 배추와 기후변화, 그리고 원격 탐사 기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하이퍼 스펙트럼 영상의 중요성과 변수 선택,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배추와 기후변화 부분은 그냥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원격 탐사 기술 필요성과 가능성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생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기후 요인과 작물 수량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회귀 모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탐사 기술을 적용하면 작물을 비파괴적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원격 탐사는 하이퍼 스펙트럼과 멀티 스펙트럼, 열 영상 등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작물 분광 특성을 이용해 생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펙트럼 영상은 고차원 데이터로 작물의 미세한 생육 상태까지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밴드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예측 모델 구축 시 불필요한 밴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생육 예측을 위해 유의미한 밴드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단계적 판별 분석과 같은 변수 선택 기법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센서는 UAV, 즉 무인기, 위성 지상 장비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재료 및 방법은 시험 포장은 무안군 해제면 현견면에서 위치한 밭에서 수행했고, 품종은 결구형 원종, 결구형 히슬이라는 품종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종은 8월 초, 정식은 9월 초, 수확은 11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멀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의 배추의 데이터를 얻을 때 하이퍼 스펙트럼 센서는 40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범위의 519개의 밴드와 5.5나노미터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촬영은 지상 2m 높이에서 수행되었고, 참조용 백판 18% 정도의 참조용 백판을 이용하여 반사율 정교화를 하였습니다.
촬영 시는 2015년의 경우 10월 7일, 21일, 11월 4일, 20일이고 2016년의 경우 10월 27일, 11월 11일, 25일에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하여 얻은 배추의 영상은 식생지수 계산법인 NDVI를 통해 계산하였고 OTSU 알고리즘을 통해 임계값 기반 식생 영역을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FWHM은 10nm, 25nm, 50nm 단위로 분광 밴드를 병합하였습니다. 이후 수량 예측을 위한 해기 모델은 단계적 해기 분석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의미 있는 독립 변수를 추가하고 의미 없는 변수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복 수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수량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 밴드 비율 조합이 모델에 포함되었습니다. 유효적 산온도 계산은 18km 떨어진 전남 목포 기상관 측소에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성능 분석 부분에서는 밴드 간 반사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밴드 배율 기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밴드 비율은 앞쪽 밴드와 뒤쪽 밴드 간의 비율로 계산되며 40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범위에서 연속적인 밴드 간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각 품종 및 전체 품종에 대해 핵심 밴드 비율과 유효적 사운드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MLR 해기 모델을 만들고 R스퀘어, RMSE, RE를 통해 모델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결과 및 고찰 부분은 유효적 산온도와 수량 간의 관계 부분과 반사율 및 밴드 비율 곡선 분석, 그리고 유효적 산온도 없이 예측한 수량 모델, 유효적 산온도를 포함한 예측 모델 총 4가지로 나눠서 결과를 봤는데요. 2015년과 2016년 동안 배추 생육기간 중 유효적 산온도의 최대 차이는 55도였으며 전체 생육기간 동안 유효적 산온도는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2015년 233mm, 2016년 460mm로 약 2배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수량도 차이가 나며 2015년에는 평균 헥타르당 11.3톤, 2016년에는 헥타르당 9.9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5년 결구형 품종이 2016년 비결구형 품종보다 수량이 높았는데 이는 내엽이 적은 비결구형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수량과 유효적 산온도 간의 관계는 선형성을 가지지만 기울기 차이는 품종 특성 또는 재배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사율 및 밴드 비율 곡선 분석 2015년과 2016년 배추의 분광 반사율 곡선을 비교했을 때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사율이 감소하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의 75일차에서는 건강한 식물의 분광 특성이 나타나 예외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산을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는 밴드 비율로 전환되었고 분석 결과 레드엣지 및 근적 NIR 영역의 비율 최고점 위치가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품종 식별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유효적 산온도 없이 예측한 수량 모델의 경우 FWHM별 핵심 밴드 비율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5나노미터 모델이 가장 예측력이 뛰어났고 FWHM이 넓어질수록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2016년 비결구형 품종은 수량 편차가 작아 선형성이 낮고 예측 모델이 성능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 결론은 고수량 품종인 2015년 결구형 배추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델 개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효적 산온도를 포함한 예측 모델은 모든 FWHM 모델에 유효적 산온도를 추가했을 때 R스퀘어는 평균 0.02 증가, 그리고 RMSE는 약 포기당 15g 감소, R인 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효적 사운더는 예측 정확도를 약간이나마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16년 데이터는 유효적 사운더를 포함해도 여전히 성형성이 낮아 수량 예측이 어렵습니다. 결론 부분은 2015년과 2016년에 재배된 배추의 하이퍼 스펙트럼 영상을 기반으로 수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5나노미터 해상도의 데이터를 10나노미터, 25나노미터, 50나노미터의 FWHM 단위로 병합하여 다양한 밴드 비율 조합 중 핵심 밴드 비율을 단계적 회귀 분석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했을 때 R스퀘어는 0.77 이상, RMSE는 식물당 733g 이하, RE는 29.9% 이하의 수량 예측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비결구형 품종의 수량 편차가 작아 R스퀘어는 0.61 미만으로 낮은 성량성을 보여 개별 품종 모델로는 예측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량이 높고 편차가 큰 결구형 품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합 모델을 개발한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유효적 사운더를 독립변수 추가했을 때 R스퀘어가 상승하고 RMSE 및 RE가 감소할 모델 성능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네. 요약 부분 그냥 적어놨어요. 한 거야? 네. 자, 하나씩 보자. 그 논문 발표할 때는 네. 지금 이게 어디서 발간되는 거고, 농업생명과학연구 어디서 발간되는 거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강혜성 교수님 거 중에 하나. 생명과학. 우리 학교 거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그 교수님 그 목록 중에서 하나. 농업생명과학. 우리 학교 거 맞지? 자, 처음에 보면 yield prediction이거든. 수량 예측 오브 Chinese cabbage. 그러니까 배추지, 그지? 우리가 먹는 배추. 그 양배추 아니고, 이게 학명이 브라시카라파, 브라이트네임은 글라보라 레갈. 뭘 이용해서 using narrowband hyperspectral imagery and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그러니까 이게 좁은 밴드를 가지고 하는 거, 이미지 영상하는 거하고 축 누적 온도를 가지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고 했다 이 소리지, 그지? 예. 이게 리시브 된 게 투고한 게 2020년 3월 14일이고 리바이스드 한번 들어갔고 업세트 완전히 된 게 6월 22일이네. 그 한 달 약 8일, 한 달 10일 정도 걸렸네. 그 여기서 발표할 때 이걸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해야 돼. 나중에 이제 논문 발표하고는 요약해가지고 PPT 자료로 만들어서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라 아직은. 그래서 내가 PPT를 만들어 와서 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럼 이거 원서로 원문을 갖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다른 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오타가 있어요. 딱 하나만 지정하면은 여기에 몇 개 그런 게 똑같이 봐. 98페이지 보면 Result at Discussion Part 보면 1, 그게 코딩으로는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and Years of Chinese Cabbage. 이거 저게 오타가 뭐고? 이라 한 개들. 응? 차이니즈. 차이니즈에 뭐가 안 들어갔다고? 이가 그 스펠링은 맞는 거야, 이거? 맞나요? 그 차이니즈 할 때는 반드시 C를. 대문자. 그렇지.
돌려서 그게 몇 개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실내라. 알겠나? 다른 거 내용을 떠나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 자, 이런 거 뭐 실수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뒤에는 또 정상으로 바로 되어 있어. 그것만 그렇네. 자, 어쨌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abstract, 요약이지. 요약에서 너무 내 모든 걸 함축을 시켜놔야 돼. 물론 제목에서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지, 그지? 네가 지금 번역한 걸 제목을 보면 이 heb대역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 예. heb대역이라는 게 우리말로 맞나? 이 어디 보고 heb대 얘기를 했노? 네이버에서 내로 밴드 이걸 heb대역이라고 한 거지. 예. 좁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좁은 파장 이렇게 좁은 뭐 파장을 하든지 좁은 부분 하든지 밴드 바로 서든지 그게 뭐 heb대역 하면 누가 알아볼 수 있나? 에? 아니 죄송할 건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 번역의 묘미거든. 근데 heb대역 하면 다시 사진 찾아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좀 지식이 너무 없는 거 하고 전부 입 딱 다물고 있단 말이야. 그럼 토론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번역할 때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봐라.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해놓은 거는 하이퍼스펙트럴 바로 영어로 그냥 해놨네. 그지?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펙티브는 유효 적산 온도라고 바로 했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용어에서 보면,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가 의미하는 게 뭐지? 적산 온도하고 유효 적산 온도 차이가 뭐지? 그 생육할 때 식물 생장할 때 필요한 그 최저로 필요한 온도부터 더해서 하는 게 유효 적산 온도. 그 통상적으로는 이제 몇 도씨 이상? 그래, 10도씨 이상. 10도씨 이상 파종에서 수확까지 매일의 평균 온도를 더한 것을 유효 적산 온도, 소위 accumulated temperature라고 하는 중에서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 적산 온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0도씨 이상 되는 평균 온도를 전부 더한 것을 적산 온도, 누적 온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면은 제목에서 보면 abstract에 in this paper the model 모델이라고 발음 안 한다. 미국은 아 발음. 미국식 영어는 오를 아 발음으로 하고 유럽식은 그대로 오로 조금 없어 보이지. 그리고 미국식 영어는 T가 무음이야. 그러니까 데이터 하면 데라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걸 알아들어. In this paper, the model for predicting yield of Chinese yield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 Chinese cabbages of each cultivar joined up in 2015 and wrapped up in 2016 was developed after the reflectance of hyperspectral imagery was merged. merged가 뭐지? 모았다 이런 말이지, 그지? As 10 nanometer, 25 nanometer, and 50 nanometer of FWHM. A full width of half maximum. 나노메타라는 용어가 나왔잖아, 단위가. 요거는 길이 단위지. 그 나노메타가 뭐지? 10에 마이너스 응? N 메타. 이 나노메타라 그래. 나노메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성이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은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10의 우리가 마이너스 3성부터 요거는 미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 기본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 파장대가 사용이 될까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거 왜 이 파장대가 지금 봐라. 10, 25, 또 50 나노메타가 있잖아. 이게 나노메타는 메타를 10의 9승계로 쪼갰단 말이죠. 그지? 그러면은 이게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지? 예. 그러면 우리가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 하면 비지블이지. 비지블 라이트 하면 화장대 범위가 얼마지? 440에서 700. 빼서 700. 780 나노메타까지 하면은 여기 빨주, 노초, 파남보, 레드부터 보라까지, 블루까지 자외선 영역이지만 여기까지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보면 25 마이크로지, 그지? 마이크로. 이건 나노지. 나노메타. 이게 지금 나노메타지. 이거는 마이크로지. 마이크로하고 나노하고 몇 배 차이? 3배. 아니 그 10의 3승배 3배가 아니고 10의 3승. 1000배 차이지, 그지? 네. 10의 3승배. 이 차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크로 단위가 파장이 짧다? 아니면 나노가 짧다? 마이크로가 짧습니다. 응? 마이크로가 기니까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그러면 누가 짧은 거야? 그래, 나노가 짧지. 그럼 우리가 하는 거 이거 가시광선 보이지는 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보이는 광이다 이 소리야. 알겠지? 이 광에서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 이꼴 뭐 MC 제곱. 이게 뭐지? E는 에너지지. 에너지는 M은 질량 매스 곱하기 빛의 속도. 빛의 광속도 6.23 곱하기 10의 23성. 그지? 이건 빛의 광속도가 뭐 하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무게가 크면 클수록 뭐 한다?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자, 파장대가 파장이 길다는 거는 10의 마이크로가 크나 나노가 파장이 기나? 긴 걸로 보면 마이크로가 길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노는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파장의 에너지는 어느 게 크겠어? 마이크로가 클까, 나노가 클까? 나노가 더 클 것 같은데. 왜 큰데? 진동수가 더. 이게 좁으니까. 그래, 이게 중요해. 이걸 이제 한 파장이라고 그러거든. 요렇게 한 파장이 360도야. 여기까지 180도고. 요렇게. 여기 한 파장, 두 파장 이래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시광선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데, 가시광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붉은색은 괜찮은데, 보라색은 가시광선 영역이라서 해롭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파장대가 더 짧은 게 있지. 그지? 주로 엑스레이가 있잖아. 그 다음 감마선 이런 게 있겠지. 중성자하고 있겠지. 그 원자 폭탄 터뜨리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이거는 파장이 막 보이지 않겠지. 그 정도로 짧다 이 말이야. 짧은 것은 뭐 한다?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가에 창문을 차 같은 거 창문 닫아 놓으면 어떻게? 거기에 이 창문이 유리가 있으면 파장이 팍 부딪히겠지, 이게. 그지? 여기서 부딪혀서 나는 에너지가, 온도가 6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야. 이 파장에 대한 개념,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가 아니고 나노메타라는 것은 에너지는 엄청나겠지, 에너지로 따지면. 그지? 그러면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이게 뭔가 물체가 있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체가 있으면 뚫고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응?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통과하나 못하나? 통과합니다. 그럼 가시광선은 통과하나 못하나? 그래. 답이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봄에 이렇게 초록색을 딱 띄고 있어요. 초록에다 치고 그래야 되나? 봄에 초록색을 띄고 있어. 가을이 됐어. 가을이 되니까 이 색을 띄다가 띄거나 아니면 이 붉은색을 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인데 보면은 이 초록으로 보인다는 건 의미가 뭐지? 초록색이 반사돼. 초록색이 리플렉션,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일 뿐이야. 근데 여기 엽록소잖아, 결국은. 그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빛을 흡수를 못 하겠지. 흡수를 못 하니까 어때? 이게 빨강색하고 이런 행색색의 색깔들이 이 흡수가 안 되니까 반사되거나 투과되어서 우리 눈에는 단풍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 이유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들을 알고 가야 돼. 그 안에 용어 중에 하나가 NIR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거야. 네가 말한 거야. 근적외선. 그 우리말로 하면 건, 적외선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뭐지? Near Infrared, 그지? 네. 그 다음에 S는 스펙트로스코피. 알겠나? NIR이야. 그래서 통상교 NIRS 이렇게 얘기해. 이 기계가 이제 이 따만 큰 뭐 기계를 하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 광이 조사가 되고 여기 샘플이 있잖아. 돌리든지 샘플이 있으면 이걸 조사를 해서 이걸 갖고 안에 질소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단백질이 얼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건적외선 분석이라 그래. 그지? 이거 하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아. 뭐가? 지금 이거 니 했던 이거 있잖아.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건 단지 달라진 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필드 조건에서 이 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그지? 이 배추에 여러 계통이 있단 말이야. 요 지금 계통을 밴드로 지금 했잖아. 밴드. 밴드로 했잖아. 이거 보면.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이걸 비춰가지고 우리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엽색을 분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초록이 어느 정도다. 진하다, 덜 진하다. 그럼 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스패더 알지? 502, 과거에는 501인데요. 일본 미네타가 미놀타 카메라에서 나온 게 있어. 이게 소일 앤드 플랜트 측정기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녹색 정도를 가지고 뭐 40이다, 30이다, 5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양이 숫자가 높으면 이게 뭐 한다? 엽록소가 많다.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니 아까 2m서 했나? 몇 m서 했나? 측정할 때. 측정할 때요? 길이, 높이. 그래. 2m에서 했거든. 2m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웠다. 그럼 드론에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쫙 비추면, 야, 이거 보니까 요걸 이제 수치화를 나타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5가 돼야 되는데 이게 2.5다, 또 3이다, 4다 하면은 이 질소가 부족한 거지. 그럼 질소 시비를 하라.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야. 그 원리는. 이게 스마트 농업이야. 그제? 그 이제 관계적으로 우리 방에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첨단 농업이다. 이 소리야. 이게 이제 다른 말 하면 요즘 정밀 농업 들어봤지? 프리시전 어그리컬처를 하는 게 다 이런 일환이란 말이야. 그리고 필드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이 그랬을 수 있잖아. 엽색이 제대로 안 나온다. 생육이 어떻다. 그지? 그럼 거기만 비료만 추가로 준다 이 말이야. 전체 필드를 다 주면은 이거는 또 과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정밀 농업에서 이제 토양 성분을 분석해서 너거방에서 할까 아이가? 제가 너거방에 하면 그러면 어디에 이 필지가 여기는 비료가 얼마 있고 다 다르면 요
그레이드에 따라서 시비하는 이러한 방법이 미리 선제적으로 비료를 주는 방법이야. 균등, 균형 시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되고 AI가 동원되고 하면은 나중에는 비료를 엄청 절감할 수 있겠지. 그럼 비료를 절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수질 개선도 되겠지. 지하수원에 용탈되어 나가는 비료 성분이 또 적겠지. 그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공기중으로 비산되는 게 또는 탈질되는 양이 적겠지.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또 환경도 보존하고 그리고 비용도 세이브하는 그런 것까지 간다 이 말이야. ESG. 응? ESG. ESG가 뭐? 그 환경이랑 사회, G가 거버넌스. G가 가버넌스 아니고? 네, G. 니 G라 아니야. 네. Environment and Social 네. Governance가 이루어진다 이 소리지. 그게 뭐 과거 농법이 아니고 첨단 농법, AI 농법에서 가능하다 이 얘기 아이가 그지? 자 여기서 네가 이제 내가 입이 좀 아픈 게네. 네가 이제 이거 보고 하지 말고 이거 보고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봐. 내가 물 마실 테니까 설명해 봐봐. 생소한 단어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그런 걸 여기 육종하는 친구들은 모르지. 토양하는 친구도 잘 몰라. FWH는 정확히 뭔가요? 그 반치폭이라고 하던데 저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읽어보면 네가 쭉 해야지. 그 우리가 뭐 저도 이거 하면서 어디 있노? 위에 여기 있네. Full width at half maximum. 전체 full width는 전체 폭이잖아. 전체 때. 어느 때 at이잖아. 하프 맥시멈은 요거 하프 맥시멈이 생육의 절반인지 뭐의 절반인지 그지? 그 밑에 설명이 나오겠지. 여기는 파장 전체의 절반이라 이 소리네 그지? 그러니까 줄여놨네. 또 궁금한 거. 요 또 EAT도 있지. 네, 유효적성이고 이건.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애버스트럭트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봐. 맨 처음에 in this paper 돼 있잖아. 이 논문에서 시작한다 그지? The model for predicting 하면은 모델 어떤 무엇을 위한 for predicting 하면 예상, 예견이잖아. 수량 예측이겠지. 수량 예측을 위한 모델에서 이런 말이지. 그러면 오브 이하가 뭐가 나오겠노? 어떤 뭐를 하는 실제 목적이 나오겠지, 그지? 네. 그래서 그 목적이 매출아 이 소리야. 차이니즈 캐비지라, 그지? 차이니즈 캐비지는 캐비지인데 오버 또 달고 나온단 말이야. 뭐? each cultivars 각 품종. 네. 그러니까 품종이 여러 개다 이 소리겠지, 그지? 그리고 갈로해가 joined up in 2015에서 2015년에 join up 했다는 함께 들어갔다 이지. 그리고 wrapped up 하면 둘러쌌다 이 말이겠지. 2016년에 was developed 발전했다 이 말이지. 과거형으로 썼겠지. After the reflectance of hyperspectral image는 어디 was merged. 그러니까 hyperspectral 그 이미지들을
반사한 이후에, 그지? 멀지드. 통합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워즈가 뭐, 동사가 위에 있고, 첫줄 끝에 있고, 그지? 뭐로서 이제 멀지드 통합했냐면, 10나노미터, 25, 50나노미터, 그지? 이렇게 전체 폭의 넓이의 반에 관해서 했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밴드 레이서닝 하면은, 이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잘 모르잖아. 여기서 사용하는 밴드 비율이겠지, 그지? 비율들은 was employed to minimize, 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to unstable reflectance. unstable이 뭐지? 불안정한 그렇지. reflectance, 반사하는 것이 불안정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mployed, 고용했다, 이 말이지. 밴드 비를 이렇게 조절했다. 데이터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multi-temporal hyperspectral imagery. 의 불안정한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겠지, 그지? 예. 그래서 네가 여기 한 걸 보면 이렇게 네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제 해석은 잘했어. 해석은 잘했는데 이 원문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 원문이 콩글리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국제 저널에 나온 그 정도면은 뭐 더 영어가 아주 매끄럽게 써져 있겠지. 그지?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콩글리시 영어라 이게. 예. 한국식 영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잘 써놨다, 이 소리야. 굳이 뭐 어려운 미국식 필요 없다, 이 말, 내 말은. 예. 우리가 목적이 뭐고, 이거 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영어야 요새 구글이나 넣으면 바로 번역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키워드가 들어가잖아. 여기서 이제 논문이 끝이 나는 거야, 사실은. 이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 타이틀이 들어가 있지. 앱스트럭트 있지. 그 다음 키워드 있지. 그럼 끝이야. 자, 뭐, 차이니즈 캐비지, 밴드 레이시오, 이펙티브 어큐뮬레이트 템퍼레이처, 프리딕션 모델,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 하이퍼가 뭐지? 하이퍼하고 하이포하고 차이가 다르지.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가 뭐지? 우리말로 하면. 초분광. 하이포 하면 뭐고? HYPO, HYPE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단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높은, 숲 이런 뜻이고, 하이포 하면 낮은 이런 뜻이다. 자, 인트로덕션에 가면 지금까지 했던, 자,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연구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인트로덕션에 다 들어가야 돼. 배경.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속이야, 배경. 지금은 이제 전산화돼서 논문 찾을 때 어디서 찾노? 구글 스칼라. 응? 구글 스칼라. 구글 스칼라에서 다 찾나? 항상 많이 쓰죠. 우리는 옛날에 뭐 도서관에서 막 시험을 했다. 그래가 복사하여 인망국 지어놓고 논문하면서 남아. 그래 했단 말이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읽어봐야 돼, 또. 맞습니다. 그 안 읽어보면 교수님이 딱 보면 이거 보이거든. 맞습니다. 니 그거 봤어? 이렇게 하면 그냥 뭐만 보는 앱스트랙트 보고. 그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전산화돼가 쫙 다 나오잖아. 딸깍딸깍이면 다 됩니다. 그래. 그러고 논문이 카피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어디 보면 바로 나오노. 카피 킬러 딱 넣어보면 뭐 바로 나오잖아. 내 이번에 논문 그 국제저널에 토구했더만 바로 53% 걸리셨습니까? 갔다고 해서 안 된대. 그 왜 53% 가느냐 하면은 실험 방법이 메소돌로지가 똑같잖아. 안 걸라. 예. 예컨대 발화 시험하면 온도나 뭐 방법이 똑같잖아. 네, 사실 거의 정형화된 그래. 실험들. 그거는 우리는 제러미 방법하고 인트로덕션은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앱스트랙트도 그렇고 결과가 다를 뿐이지. 맞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네가 만약에 장관 청문회 가면 걸리나 안 걸리나? 그럼 그거 걸리는 거야. 네. 응?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을 잘해야 되는 거야.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 영역에 따라 다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디펜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한 60%까지는 관계가 없어. 난 어떤 경우는 한 80%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는 아주 좀 문제가 되지. 어쨌든 카피킬라에서 반드시 투구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돼. 맞습니다. 뭐 시간 많이 버린단 말이야. 학교 페이지 있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네가 이제 디펜스 하는 시간이야. 내가 이걸 해석해주는 시간이 아니고 해석님 다 해왔고, 그 네가 말할 때 R 스퀘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어디가 어디 있었노? 위에도 있습니다. 앱스트랙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고. 예. R 스퀘어가 좋다. 0.80 이상 돼 있지? 그 다음에 RMSE 또 694g per 플랜트, RE가 28.3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해봐. 의미하는지 그래. 일단은 R 스퀘어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은 그 이게 상대 계시였나? 그 한글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0에서 1 사이에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그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의하다. 그럼 R하고 R 스퀘어, 그러니까 R 제곱하고의 차이가 뭐지? 이거 다 설명했잖아. 이 그래프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해놨대. 나는 안 봤어. 나는 이 촬영한다고 내 볼 리가 없었어. 이거 없고 R 뭐다 스테 R 스퀘어하고 자꾸 해석은 했는데 R 스퀘어는 회기라 그래. 회기. 예. 회기 개수고 R은 상관 개수라 그래. AX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R 스퀘어를 쓸 때하고 R 쓸 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내가 질문은 이 공부 안 했잖아 봐라. 그지? 이거만 해석하고 이거 하기에 급급했단 말이야. 이미 학부 때 통계학 시간에 다 했을 거란 말이야. 안 했다고 하지 마. 진짜 안 했습니다. 근데 아니 아니 교수님이 강의를 안 했다는 소리가. 저희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통계에서. 에? 그 교양으로 따로 들었어요. 시험 통계학 이런 거 안 했나요? 안 했나 너고? 예, 저희 한 그 코로나하고 이러면서 뭐 갑자기 막 뒤죽박죽 됐어. 저 생물 통계학이랑 실험 통계학 무조건 있는데 없었어요. 전선인가? 통계학이 기본인데 저희 전선에 있을 텐데 농학하면서 이 통계학을 안 하면 이거는 졸업 요건이 안 되는데? 통계학 해야 되는데 필수인데? 지금 졸업 요건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 치봐. 시험 통계학 필수. 실험 통계 필수야. 재배학하고 작물 생리 세 개는 무슨 일일 수도 지어야 돼. 분자 생물학. 너그 그 학부 다시 가야 되는 거 아이가? 통계는 모르면. 지금 유신이 그냥 그럼 SE하고 SD하고는 뭐가 다른? SD는 그 분산 아닌가요? 표준 편차인가요? 이거 찍어가 안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